예, 대통령 내외 순방,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뭐 그게 끝났죠. 그리고 그 도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구설수가 많고, 특히 막말 뭐 이제 뭐 사적인 자리인지 공적인 자리인지 뭐 모호한 자리에서 그런 걸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이제 막말 이거는 그 개개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뭐 탓을 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은 그 지난 선거에서 두 후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을 강요당했고, 그중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한 후보는 이미 막말 면에서는 훨씬 더 엄청나게 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 이건 어쨌든 시대의 어떤 이제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좀 더 이제 점잖고 신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에 그렇지가 않고, 이 정치인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정치인 당연하죠. 일반인이죠. 뭐 특별히 무슨 뭐 그 문학에 죄가 있다든가 어떤 글을 깊이 안다든가 뭐 그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냥 말은 뭐 잘하고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는 보통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특별한 문화적인 그런 걸로 이제 뽑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정치인의 그런 이제 최근에 모든 언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는 좀 저질화,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은 뭐 똑똑한데 정치인들이 저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반의 어떤 상황을 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이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문인들, 예? 문인들을 비롯한 문화인, 예? 문인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특히 언어 사용 면에서 좀 고양시키고 좀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문인들인데,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본래 자신보다 더 높게 자신을 표현하고 더 높게 추구하고 그러고는 본능을, 본능보다 더 이렇게 자신을 높게 고상하게 올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본능보다 더 고상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인들을 비롯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책임, 그러니까,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 교사들이 책임이듯이 이제 우리 국민 각각, 자, 국민들의 건강이 전염병이 만연하고 그 대처를 못하면 의료진의 책임이듯이 이런 국민들 전반의 그런 교양 수준과 그 지적 수준이 낮으면은 그것은 문화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특정인을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고 그런 건 이제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이 정파적인 그 정략적으로 그런 것이겠지만은 그거 하여튼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 특정 정치인의 어떤 무슨 언어가 뭐 좋지 않다는 등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는 좀 이제 본론이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그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여튼 뭐 지지율이 낮고 특히 이제 청와대 이전이라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도 더욱더 그 지지율이 더 반토막일 수도 있고 그냥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것도 깎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좀 더 비교적 보편적인 그런 국민들 중에서 좀 이제 뭐 물론 언어가 점잖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은 그런 데서 뽑았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의 상식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한다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전용사라든지 그러면 이제 국가의 유지,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제 잘 해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국민의 상식에 좀 맞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 물론 다른 정부도 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그 뭔가 좀 이제 그 자기네의 실적이라든지 통치의 이념 그걸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 왜곡과 어떤 그 행정, 사법 이런 것의 왜곡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국민의 행복, 정치가 잘하는 국민의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물론 행정명령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은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사법 판결 이런 겁니다. 사법 판결인데 이 판결 이런 게 물론 삼권 분립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당시 집권당의 여러 가지 그 영향력 이런 걸로 해서 사법 처리와 그런 거 물론 검찰의 기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법 처리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그러면 이 정권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국민 민생에 가장 저해되는 사범을 엄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강절도 물론 성폭력도 있겠지만은 살인, 폭력, 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이제 진보 정부라든지 어떤 뭐 언론에서는 이제 성을 부각시키죠 많이 이제 성을 그리고 그 과거 권위주의 정부 군사 정부에서는 반공법 이것을 많이 또 내세웠죠. 그래가지고 그 예전 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났냐면 이제 그 이런 이제 민생에 직접 관련되는 이제 범죄보다도 정권이 특히 이제 통치 목적으로 이제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찌 말하면 국민을 군기 잡는 거죠. 그러기 위한 이제 그 단죄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에는 이제 반공법이라고 해서 그 이제 어떤 민족일보 이런 이제 신문 언론이 좀 이제 진보적이라고 해서 그 언론사 대표를 잡아 죽였고 그리고 또 뭐 그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한테서 이제 어떤 자기가 이제 남로당 출신 이제 사상이 이제 좌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누굴 죽여야 되는데 김동길 씨라든지 유명한 사람은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덜 유명한 사람으로 한 6명 정도 죽인 인혁당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살인자는 아닌데 물론 이제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제 반공법 국가유지를 위한 법이 최고의 법 그거 자체 근데 그 단죄된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꼭 그때 이제 기억납니다. 이제 인혁당 사건 그 관련 가족들이 얘기하듯이 꼭 이 사람들을 죽여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통치자 이제 입장에서는 국가의 위반 사법은 엄단해야 된다 그거였죠.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몇 명이 국가를 안위에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단지 국민한테 이제 겁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잘못하면은 이 살인 폭력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이제 죄를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단지 이 살인 폭력 사기 이런 거 국민 개개인의 개인적인 범죄들 개개인 사이끼리 그러니까 통치의 어떤 시스템 영향에는 별 상관이 없는 이런 것보다 더 강한 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인식이 그렇게 됐죠. 이제 그래서 죄가 어떤 반공법 당시에 어떤 텔레비 드라마에서도 어떤 가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간첩에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걸린
그런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나중에 죄가 발각된 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돈이 없으면 칼 들고 강도질을 하지 웬 간첩질이냐, 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질보다 더 악질이다. 물론 뭐 당시로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수근이라는 이제 귀순, 처음엔 귀순을 했었지만은 그 나중에 간첩이라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지금도 억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도, 그러니까 신문에 그냥 그놈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나중에 또 재판할 때 변호사도 죄가 맵지 사람이 밉지 않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정도까지 죄는 변호 못하겠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악의 죄라는 거, 그냥 국가반역죄가 극악의 죄라는 것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토리가 지금은 스토킹이지만 이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갔죠.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면서 문민정부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직 보수 정부니까 일시적으로 5년 동안 하여튼 국가 이슈로 그냥 그거가 이슈화돼 가지고 어떤 강절도에서 집안에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러면 이제 가정 파괴범이라고 엄단을 하는데, 이제 강절도 살인범도 하면 당연히 가정 파괴가 되지만, 단 살인으로서 엄히 처벌한 거 가지고는 상징성이 덜하니까 살인을 안 한 강절도범 중에 이제 집안 가족한테 큰 상처를 줬다고 해서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제 사용을 시킨 적이 있었죠. 김영삼 정부. 이게 다 크게 보면 법의 왜곡입니다. 이제 박정희, 김영삼, 그 김대중 때는, 비록 이제 김대중 때는 아주 큰 처벌은 없었지만은 어떤 국민 일반의 강절도 이런 것보다도 이거 문제가 그냥 크게 부각돼 가지고, 마치 최초의 좌파 정권이니까 마치 여성들이 여태까지 억압받다가 해소하듯이 여성이 전화 하나만 걸면은 이제 남자 곧바로 구속시키고 됐었죠. 주병진 씨 같은 유명 인사도 그냥 뭐 무명의 보통 여자가 전화 한 통 거니까 곧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비록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뭐 어떤 이런 걸로 사형을 나든지 몇십 년 중형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어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성범죄로 단죄를 받았고, 특히 성추행 이런 게 앞으로는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처럼, 과거에 상민들이 양반의 어떤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 큰 죄를 받듯이 그런 인식이 돼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성추행죄 그런 걸로 걸릴 듯 하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김대중 정권 때의 성범죄 이걸로 이제 몰아서 받은 피해자는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의 억울한 반공법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이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전화만 걸면은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해서 이제 일선 이제 그냥 수사관이 그냥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잡아들였다는데, 그것보다도 더 일선 수사관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여중생, 여고생, 그냥 아무나 그냥 남자 저 사람이 그랬다 전화만 하면 잡혀 들어가는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것이 똑똑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는 그러니까 비교적 그게 어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고졸 출신으로서 당시 어떤 운동권들을 김근태 씨라든지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었지만 운동권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키워준 사람이죠. 이제 골수 운동권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어떤 반굴적인 그런 상징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좀 어찌 보면 잠잠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 양반들은 비교적 그거는 적었습니다. 이제 어떤 정권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국민 민생보다 더한 죄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 그런 거는 없었는데,
저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드디어 또 그냥, 터졌죠? 그래가지고, 미투니 뭐니 해가지고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그냥 페미니즘, 어긋난 그런 이제 모든 몰카,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것이 몰이가 돼서 다 아시다시피 이 채널에서도 몇 번 얘기한 이제 어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가지고 42년형을 처벌하는 보통의 살인죄 10년이 20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범죄를 생각을 안 했죠. 캐스커마오 살인범들을 극력 변호했고 또 임기 말년에도 가족 살인범을 갖다가 이제 물론 피살자가 어떤 문제가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해도 해서 3년 아주 그렇게 중형도 아니었는데 이제 사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고방식의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어떤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처벌하고 근데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법 통치에 왜곡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런 거 여파가 남으면 이게 국민 행복도야 그대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남아있죠.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이제 최근에도 그런 신당동 살인 사건, 살인죄는 자꾸 낮아집니다. 형량이. 왜냐면 사형을 안 시키니까, 거기서 정상참작. 이 정상참작이란 것도 상당히 그럼 피살자가 그럼 죽을 만한 짓을 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되는 건데, 이게 2번 죽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살인죄 이렇게 낮아지고 그런데 어떤 이제 성폭력, 스토킹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죄 그런 건 자꾸 높이니까 결국은 이제 초월하죠. 상당히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신당동 살인 사건의 범죄자도 9년형을 받게 됐죠. 옛날 어떤 실탄 녀석을 자꾸 달라붙었다는 것으로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완전히 매장되고 자기 말로도 인생이 끝났으니까 기왕 끝날 바야 이렇게 이건 저도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왜냐면 평생을 한을 맺히고 살아갑니다. 이제 어떤 누구한테 큰 피해 인생을 망친 피해를 가지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도 저희 같은 경우도 20, 30년 전에 택시 운전사한테 받은 모욕이 지금부터까지도 계속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인생을 망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해서 20년 물론 그 정도 형량 안 받겠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많은 경우 그렇게 봤죠. 그렇게 하고 살아오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국민 생활도 이제 많이 왜곡되고 이제 범죄가 많이 나는 그런 사회가 되죠. 어떤 효과적인 정말 국민을 제대로 안전하게 하고 그렇게 한 이제 어떤 공권력 행사보다는 그런 이제 통치자의 편을 위한 통치자의 어떤 자기 의견, 자기 주관 혹은 통치자와 밀접히 관련된 특정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 운동 세력의 압력 이런 걸로다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처벌을 왜곡돼서 하게 되니까 왜곡되게 하는 그런 왜곡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국민의 어떤 생활을 이제 어떤 다듬어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런 이제 통치자의 주관과 관련된 특정 운동 세력의 그런 세상의 어떤 변화 방향 그들이 바라는 그걸 위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민복을 위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말을 하면 또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부를 이제 두둔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미제 살인 사건들이 여러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십 년째 이제 제주도에서 변호사를 살인 죽이고 그런 미제 살인 사건이 몇 건 해결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동안 경찰력이 어디에 많이 투입이 됐냐면은 몰카, 인터넷, 디지털 그거 차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력이 굉장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세심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 그 여자가 자기 구애하는 남자들하고 트러블 생겼을 때 경찰에 가가지고 이거는 근데 경찰이 판단을 하기도 참 모호하지만 또 일부 경찰은 또 그런 것이 이제 정말로 강제로 위험하게 사람 잡고 이런 어떤 이제 그런 험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남들 연애하는 거를 조정해주고 이렇게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 되면 또 뒤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마음 연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찰력들이 그런데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지금 문재인 정권 땅에서의 법률 그 운용 방침이 그런 남녀 간의 문제에 많이 개입하게 됐으니까 경찰도 많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걸 개입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인력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미제 살인 사건이 많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이런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 미제 살인 사건이 해결되고 뭔가 좀 국민이 민복에 정말로 필요한 법 집행, 왜곡되지 않는 법 집행이 조금이라도 돼가고 있다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뭐 비록 다른 면에서의 문제 있다 하더라도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은 이제 좀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